감사합니다. 저 이경재 박사님이 너무 많은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셔서 사실은 원래 1시간짜리 톡을 제가 많이 지웠다가 이 톡을 들으면서 다시 다 살리고 대신에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맥에서는 좀 더 이쁜데 지금 윈도우로 옮겨와가지고 스키 ML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스키랑 전혀 상관이 없고 Structure and Knowledge Injection이라는 거의 약자로 머신러닝 모델에 저희 인간의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했던 것들의 예로는 뭐 어떤 레이블들의 관계를 주입한다거나 NLP다 보니까 어떤 언어 구조를 주입한다거나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얘기 드릴 머신러닝 생각보다 잘 못하는 그런 logical constraint, 그러니까 논리적인 코헤런스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이제 뭐 경복궁 그런 3-day trip plan 같은 거 해줘 이러면은 경복궁부터 뭐 되게 뭐 강남까지 가는 DMZ까지 가는 뭐 이런 거 잘 해주고요.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네. 6코스 메뉴 해달라 그래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태스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관자 요리부터 시작해서 숲, 스테이크로 넘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6코스 메뉴를 잘 구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슬라이드 처음에 만들 때 미국에 한 10년 살았는데도 약간 이제 이런 문법적인 게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이런 간단한 문법부터 잠시만요.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한 뭐 그런 것까지 되게 잘 대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뭐 보면은 위에 아내에게 사랑받는 법과 딸에게 사랑받는 법이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반복되는 이런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로 대답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TML로 뭐 귀여운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도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쯤에 이제 챗GPT가 나왔고 GPT-4가 한 4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챗GPT에서 GPT-4로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국어 영역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하위 17%였던 게 이제 상위 17% 올라왔고요. 이제 파란색이 챗GPT이고 초록색이 이제 GPT-4인데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로스쿨 가는 LSAT이나 뭐 저기 변호사 시험 같은 bar exam 같은 경우는 뭐 80%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테스트는 굉장히 잘하죠.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었는데 이미지도 이제 인풋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재미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해서 사진별로 설명해달라 그러면 이제 조금 요약하겠지만 그냥 그 디스플레이 커넥터 같은 게 어떻게 핸드폰에 연결돼 있지라는 거를 이제 패널별로 잘 설명을 하고 그 세 번째 보면 이 VGA 커넥터를 확대해서 보니까 사실은 라이트닝 커넥터가 있었다 이러면서 제일 이제 좋았던 점은 실제로 왜 웃긴지를 이해하고 그걸 설명해 줬다는 점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서 체리 피킹 한 거니까 이제 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이 경우는 이제 텍스트가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이미지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집을 그냥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하고 인풋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뭐 미분 방정식을 해서 실제로 잘 풉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장밋빛 얘기인데 계속 장밋빛 얘기 좀만 더 하면 이제 챗GPT는 저희가 아는 어떤 서비스보다도 사실 유저가 빠르게 증가했고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확실히 수직 상승한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사실 이거보다 더 빠르게 유저가 증가한 앱이 하나 있긴 한데 Thread라고 그건 사실 인스타그램의 유저가 그냥 넘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이 정도 폭발적인 수요를 가진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재 박사님이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챗GPT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대충 했고 새로운 게 뭔지 얘기했고 그럼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거초거대 언어 모델이 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언어 모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단어를
다음 단어를 그냥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글에 설치하거나 네이버에 설치하면 이렇게 오토 컴플리트 해주는 이런 것처럼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걸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은 어떻게 되냐? 단순히 이렇게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센텐스가 있으면 여기서 과목이야를 지우고 다시 과목이야를 프리딕트하는 식으로 빈칸을 만들고 자기가 프리딕트하는 식으로 또는 센텐스를 아예 프리딕트하는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머신러닝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왼쪽은 이제 고양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오른쪽은 강아지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냥 센텐스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과목이라는 걸 그냥 정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self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왜냐하면 우리 문서는 엄청 많고 센텐스는 엄청 많기 때문에 뭐 모든 책, 모든 웹에 있는 문서들을 트레이닝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문서들을 학습해 보자라는 게 초거대 언어 모델의 시작이었는데 사실 언어 모델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언어 모델도 뭐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 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전혀 아니고 이게 언어 모델이 커지는데 조금 다른 배경이 또 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다음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예측을 하려면 사실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자체를 머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떤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때까지 그 전에 쓰였던 모델은 RNN이라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을 표현하려면 그 전에 수학은 정말을 먼저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은을 또 그 전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수학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학은 정말을 만든 다음에야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이라는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가 머신이 발전하는 거랑은 좀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Y축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화살표는 못 하겠는데 Y축을 보면 이제 코어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패러렐 프로세싱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시퀀셜한 컴퓨테이션이 많아지면 사실 패러렐 프로세싱을 잘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셀프 어텐션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고 보시면은 이 수학은 정말 재미있느니 그냥 단어들을 곧바로 참조함으로써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패러렐 프로세싱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데이터를 정말 많은 컴퓨테이션을 써서 트레이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오브 라지 랭귀지 모델을 보면 이제 해가 지나면서 모델이 계속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에 보이는 엘모라는 모델 하나 빼고는 엘모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RNN 모델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GPT 또한 비슷한 발전 과정을 2018년부터 1년마다 GPT 1, 2, 3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토큰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이 12x가 96x로 이렇게 계산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figuratively 보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더 큰 문서를 다룰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은 컴퓨테이션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GPT-4부터는 사실 돈이 되는 모델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아키텍처를 썼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넘어가네요. 어디를 가리키고 해야지 잘 넘어가나요 이게?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재 박사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RLHF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3가 사실 나온 거는 2020년이고 챗 GPT가 나오기 2022년인데 모델적으로 아키텍처가 완전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달라진 거는 뭔가 조금 더 트레이닝 했다는 게 달라진 건데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AI에서 처음에 이제 집중한 거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게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휴먼 피드백을 받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픈AI 블로그에 가면 있는 다이어그램인데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많은 컨버세이션 데이터를 모아서 더 모델을 트레이닝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주면 좋은데 뭐 몇 천만 개의 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모델의 프리딕션을 여러 개 받은 다음에 사람한테 그걸 먼저 랭킹을 하게 시키고 여기 보이는 RM이라고 되어 있는 리워드 모델이 그 사람이 낸 랭킹을 모사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사람의 피드백을 모사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사람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대신에 훨씬 값싸고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RM 모델을 이용해서 이 PPO 써 있는 저 위에 있는 게 결국엔 챗GPT 같은 모델인데 reinforcement learning 그 reward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봤을 때 제가 한 2년 전에 봤던 페이퍼 하나가 떠올라서 찾아보니까 그것도 오픈AI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대단한 페이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가서 살펴보니까 이 모델에서 이 페이퍼에서 사실 참고할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도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걸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 supervised learning이 아까 얘기했던 지도학습이거든요. 그 지도학습에서 보통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거를 통해서 improvement가 뭐 해봤자 2포인트, 3포인트, 그러니까 뭐 40이면 42, 4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시켰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델 사이즈가 사실 이 정도 스케일에서 학교 같은 데서 reinforcement learning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2020년인 걸 고려했을 때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모델에서 이렇게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면은 꽤나 큰 개인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페이퍼였고 Y축을 좀 보시면 저희가 보통은 뭐 accuracy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prefer 하는지를 본 거여서 그런 것도 결국 사람의 피드백을 받은 모델이 사람의 preference가 훨씬 높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담으로 다른 거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2020년에 봤을 때도 그렇고 챗GPT 나오기 한 5년 전에도 제가 아는 교수님이 오픈AI 갔을 때 자기들이 뭐 NLP의 모든 걸 풀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페이퍼를 봤을 때도 그냥 넘겼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얘네들이 이런 거를 위해서 준비해 왔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다시 돌아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GPT-3까지 오고 사실 그 다음에도 다른 뭐 기업들에서나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 모델 파라미터랑 데이터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게 추세였는데 이제 또 다른 딥마인드에서 뭐 친칠라라는 페이퍼가 나오고 또 챗GPT도 하면서 결국에 달라진 거는 모델 사이즈 늘리는 건 사람들이 멈추고 데이터셋에 약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키 팩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컨버세이션 데이터에 집중을 했고 사람의 피드백을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델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용하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뭐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포지티브 사이클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는 새로 나오는 모델들은 다 그 오른쪽 위에 계속 발산하는 게 아니라 모델 사이즈는 조금 픽스하고 데이터를 늘리는 추세고요. 이제 X축이 모델 사이즈고 Y축이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때까지 머신러닝의 트렌드가 사실 뭐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 모델 나오기 전까지는 막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머신러닝 로스 펑션 이런 거에만 되게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가지고 데이터나 막 새로운 형태의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은 사실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이제 약간 예제들에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챗GPT가 그냥 보통이랑 얼마나 다른지는 좀 넘어가고요. 챗GPT한테 그럼 넌 새로운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이제 뭐 대화형으로 통해서 막 너가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면 막을 수 있고 질문을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말 새로운 거는 아까 잠깐 설명됐던 프롬프팅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는 뭐 트랜slation 모델이나 여러 NLP 태스크 아니면은 다른 뭐 태스크들을 다 일일이 레이블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모델이 다 따로 존재했다면 이제 프롬프팅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어떤 태스크를 할 거야. 그리고 그 태스크의 example은 이거야. 예를 들어 CR가 해달로 번역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cheese는 어떻게 번역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태스크를 그냥 description 그러니까 사람 말 워낙 잘 알아들으니까 태스크를 어떻게 얘기함으로써 새로운 태스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냥 예제 몇 개 줌으로써 그 태스크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새로웠고요. 이제 chain of thought prompting은 이 prompting의 약간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질문 답이라고 돼 있는 게 아까 말했던 프롬프트의 예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질문이 들어와서 답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냥 뭐 산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약간 초등학생들이 푸는. 근데 이제 chain of thought은 뭐냐면은 중간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모델이 그거를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이 넘어갔는데, 네, 그래서 보면은 이 그냥 아까 example에서는 질문이랑 답이 있는데, 네, 네, 답을 내는 중간 과정을 이제 뭐 원래는 공이 5개가 있었는데 캔 2개를 사면은 6개가 더해지니까 답이 11개다. 그렇게 하면 모델도 이 초록색이 표시된 것처럼 그 중간 과정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인터프리트 할 수 있는 식으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또 사고 과정을 따라하게 하는 이런 게 사실은 GPT 같은 모델의 굉장히 새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열심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사실 얘기하려던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이랑 다르게 GPT한테 먼저 한계점을 물어보면 네, 그 전에 GPT가 12월에 나오자마자 사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때도 유명했지만 It's a mistake to be relying on ChatGPT for anything important right now 라고 거의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는 분들 있나요? 다름 아닌 지금 뭐 CEO 그만뒀다 다시 뭐 5일 만에 복귀한 샘 알트만이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유저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AI에 뭔가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크리티컬한 거에는 쓸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챗 GPT한테 너의 한계점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네, 자기가 트레인 될 때까지밖에 너리지가 안 쌓여 있고 자기는 감정에 대한 그게 공감 능력이 별로 없고 논리적으로 코헤런트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논리적 그 일관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limited knowledge가 제일 큰 limitation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래 랭귀지 모델에서 그런 연구를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근데 뭐 챗GPT가 나왔을 때 그럼 다를까? 하고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이 문서에 예를 들어서 뭐 수성이랑 지구에 대한 얘기가 있고 먼저 우리가 모델한테 수성이 지구보다 커라고 물어서 no라고 했으면 사실 반대로 물어보면 우리가 no라는 대답에 기반했을 때 yes가 나와야 되는 게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요. 모델이 사실 이걸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들 간의 관계를 뽑는 모델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벤트 1이 이벤트 2 전이었고 이벤트 2가 이벤트 3 전이었으면 우리 이거 봤을 때 그러니까 모델이 한 프리딕션을 봤을 때 이벤트 1은 이벤트 3 전인 게 너무 자명한데 이건 저희 논문을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셋에 따라서 한 20에서 60% 정도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거는 처음 나오자마자 했던 거고요. 미국의 현재 영부인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2023년 1월에 한 건데 그러면 질 바이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모델이 생각하는 거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질 바이든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그럼 3개월 전에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나는 2021년까지밖에 몰라 라고 갑자기 모르쇠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이 2021년까지니까 좀 unfair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간단한 케이스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새 학기째 서울대에 있는데 제가 연구실 만들고 첫 학생, 두 번째 학생 그냥 순서대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한 문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질문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건데요. 이경님은 재윤님 이전에 연구실에 들어왔나요? 그러면 들어오지 않았다고 잘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에 제가 했던 내용을 좀 더 길게 설명을 하죠. 체리해서 챗GPT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질문하면 어떨까? 보면은 앞에 있던 대답에서 이전과 이후만 달라지고 문장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no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전 전에 들어왔으니까 질문이 거꾸로 되면 답도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요. 역시나 그러니까 모델이 막 몇백 배가 커졌는데도 이걸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트라딕션에서 문제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의 컨트라딕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대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리즈닝한 그것과 답에 대한 컨트라딕션, 그러니까 한 답변 안에서도 컨트라딕션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4 모델에서 해보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이제 8호를 한 거거든요. 사실 모델이 커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막 1, 2, 3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제 이영님과 종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위에 도식화를 해놓고도 저랑 이경님 사이에 뭐 다른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모델이 더 커지고 더 트레이닝을 많이 했는데도 아주 간단한 케이스에서도 아직 이게 안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경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그샘플들을 더 찾기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냥 간간히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hallucination problem도 있는데요. 이것도 뭐 랭귀지 모델이 원래 있을 때 hallucination이라는 이름이 아마 나온 게 이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캡션을 만들 때 이미지 없는 것들 자꾸 얘기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제 환각 문제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명명을 지었고 많이 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팩추얼하지 않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걸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T5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모델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1 billion 파라미터니까 이런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80cm인 남자의 키는 당연히 답이 180cm일 텐데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 있는 거를 이렇게 답을 잘 못합니다. 이런 모델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15년 전 태어난 소녀는 몇 살이에요 하면 0이라고 대답하는 이런 hallucination을 하죠. 물론 이건 저희가 영어로 돼 있는 걸 번역하는 거니까 뭐 아마 사라였는지 뭐 0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GPT에서는 이 정도 레벨에서의 심플리스틱한 hallucination 안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서울대 이재윤 교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서울대라는 건 맞추는데 제가 이제 언어학과 교수로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NLP를 한다는 건 아는지 언어랑 연관을 짓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언어학과 교수가 아니고 언어와 사고에 대한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그냥 한 사람인데 문제는 제 연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언어에 관련된 뭔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왜 던졌냐 이러니까 갑자기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 근데 뭐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집현전 학자가 뭐 화나게 해가지고 맥북 프로를 던졌다고. 이게 의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정보 공해가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런 모델이 계속 잘못된 대답을 해주거나 거짓말을 하면 더 안 좋을 게 너무 눈에 보듯 뻔하죠. 네, 그래서 GPT-4가 되면서 성능이 다 좋아진 건 사실이고 hallucination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팩추얼한지 보는 거고 초록색이 GPT-4예요. 근데 여기서 볼 게 사실은 80%가 이 제일 높은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상은 사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팩추얼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모델을 키웠는데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델을 키워야 되는 일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산수 잘 못해요. 이 어려운 걸 다 하는데 산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5 마이너스 7 나누기 3을 하면 머릿속에 하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답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일단 위에 분자를 엄청 계산을 잘해요. 근데 갑자기 3을 나누면 1이라는 새로운 산수를 개발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계산기로 쓰면 되지 이걸 왜 여기다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사실 텍스트랑 뭐 숫자, 테이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한테 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뭐 정보를 다 가져와서 어떤 리즈닝을 하길 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에서 이제 어떤 대답을 하는 걸 제가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비중은 얼마나 증가했냐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파란색 이 박스들을 보고 비율들을 계산해서 2021년과 2020년에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증가율이 보이니까 그냥 9%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인 오브 థాట్ 프롬프팅이랑 비슷하게 인구 비중의 테이블을 주고 저희가 아주 비슷한 로직을 답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일일이 가르쳐 준 다음에 이걸 example로 먼저 주고 같은 질문을 다시 하면 GPT가 답을 잘 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실제로 이퀘이션은 잘 냈는데 또 답이 틀려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마지막에 프로그램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완전 떠먹여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비슷한 example까지 다 준 다음에 이렇게 대답해야 했는데도 못한 건데, 사실 저희가 원래 원하는 케이스는 이것보다 내가 막 정보도 다 흩어져 있고 그런 것들 조합해서 AI가 하기 원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면 제가 하죠. 근데 AI한테 원하는 건 우리가 귀찮아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원하는 건데, 만약에 답을 rely 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GPT-4의 성능들을 이제 비교한 것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맨 오른쪽 칼럼에 있는 소타가 state of the art라고 각 태스크 로우마다 제일 잘했던 모델들이랑 GPT-4를 비교한 건데, 유일하게 GPT-4가 넘지 못하는 게 이제 텍스트랑 이런 숫자들이 막 섞여 있는 drop dataset이라는 거에서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수학을 못하는, 산수를 못하는 이런 게 큰 결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logical inconsistency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hallucination이랑 이제 간단한 수학 못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근데 뭐 아까 이경재 박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multi-hop reasoning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추론 과정이 여러 스텝이 되면 또 그것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AI 모델한테 사실 딱 기대하는 게 그런 걸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시간이 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resource consumption이랑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이미 많은 페이퍼들이 있으니까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제 future research topic은 만약에 챗GPT한테 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물어보면 거의 뭐 coherent하지 않아 이러면 make it coherent, lack of emotion 이러면 analyze emotion. 그러니까 약간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아까 그 LG에서 하는 연구랑 거의 비슷하게 팩트랑 좀 language understanding generation capability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챗GPT가 진짜 잘하는 거는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또 사람 말을 스타일을 잘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게 제가 쓴 이미 컨텐츠가 있는 거를 더 스무스하게 하거나 하는 건 하는데, 얘한테 절대 팩트에 대해서 뭔가 제너레이트하게 시키진 않거든요. 왜냐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logical consistency를 높이는 게 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같은 걸 하는데
리트리브 된다는 거는 뭔가 다큐멘트들이 리트리브 되는 거잖아요. 웹사이트나.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간단한 한 문장짜리도 얘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 문서에 있는 정보를 합쳐서 대답을 하면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러지컬 컨시스턴시가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기존 머신러닝에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제 생각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PT-4가 되면 사실은 거대 언어 모델이 이때까지 머신러닝 모델들은 다 공개가 되고 뭐 파라미터도 쉐어하고 이랬는데 완전히 이제 모델 안을 볼 수가 없는 구조가 돼서 그럼 모델 밖에서 어떻게 모델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도 새로운 리서치 토픽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엄청난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뭐 GPT 모델 하나 3 트레이닝 하는데도 한 가정이 12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쓰고 뭐 한 달 동안 서비스 진행하면 그 18가정이 12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에피션트한 모델을 만드는지도 큰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